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난 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그냥 그때 받을 거. 우리 관계자들,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 현역 의원들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구분 응선은 넘었을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사망한 게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특검이 국회 통과했던 게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체하고 막고 윤석열도 내란 수개인데 지금 보복당하고 있는 겁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그걸 보복이다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 죄짓고 살자 무슨 범죄국가 만들자라는 170일 동안 120명의 파견검사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사건이랑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개 특검에다가 수사 대상은 한 20개가 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150명의 검사를 투입했어요.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보복입니다. 특검 통과한 국무회의가 다 윤석열 내각 사람들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했던 사람들. 대통령만 한 분 바뀌었을 뿐인데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해 없죠 뭐 이러면 그 표정이 참 요즘에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도 누가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야 역시 다르다. 예. 윤석열이랑 이재명은 좀 다르다라고 본인들도 이야기하지 않겠는. 제가 오늘 중앙일보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국무회의 풍경과 관련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하셨었을 텐데 이야기해 보시라라고 했을 때 2조 지금 총리 대행이잖아요. 좀 유감이 있다. 뭐 이러저러한 점이 그렇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이게 외환죄인지는 좀 뭐 의문이 간다라고 해서 본인 의견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듣고 경청하겠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당에서 특검 발의하는 경우가 어딨냐 막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이걸 특수단 형태로 특별수사단 형태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게 지체됐던 부분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내가 이걸 제동 걸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 했을 때 제가 중앙일보 기사에서 눈에 띄었던 건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특검 전국에 들어갑니다. 특검 시작되죠. 진작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란 척결해야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민생 회복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죠. 다행히 경제는 심리라서 지금 코스피도 2,900선 3년 5개월 만에 돌파하고 또 여러 가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고 이 특검은 완전히 이제 딱 그쪽으로 맡겨놓고 투 트랙으로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야 될 텐데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관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보에 게시가 되면서 효력이 발생되지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 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 딱 이렇게 땅땅 관보가 떴습니다. 3개가 다 떴는데요. 이번에 특별검사 규모가 상당합니다. 수사 인력도 거의 뭐 웬만한 지청 규모 넘지요? 예, 지금 일단 파견검사가 3개 합치면 120명이거든요. 인천지검이 2위 검찰청인데요. 중앙지검이 한 200에서 250명, 인천지검이 한 110명 되니까 인천지검 하나만한 특검이 생기는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지검이나 춘천지검 이런 데는 40명도 안 돼요. 이제 제대로 좀 이제 수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난 격이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외환이 빠졌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외환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검 추천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왜 특검 추천을 원래는 이해에 상반되는 진영에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내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양보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부결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 부결시키고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희대가 추천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해 충돌이 되고 과거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요. 우리 그냥 그때 받을 걸. 그리고 지금 이게 170일 최장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와도 조금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관계자들,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 현역 의원들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란 특검 그렇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호소해요. 토로하고 이거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구분응 선은 넘었을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사망한 게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특검이 국회 통과했던 게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체하고 막고 이러다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이게 왜 선거 임박했다고 해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이 초래시킨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정치를 자기네들의 눈앞에 이익 이러니까 더 후과를 입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필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늘 뭐 이제 수사에 대해서 보복이니 뭐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도 내란 수개인데 지금 보복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 논리대로 말하자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죄가 있으면 우리 형사사법에서 가장 대원칙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그걸 보복이다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 그냥 죄 짓고 살자, 무슨 범죄국가 만들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보여지고요. 저는 수사에 있어서도 저는 뭐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 없다, 있는 부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그 수사 300번의 압수수색이 넘는 아주 그 과잉 수사를 하는 것만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압수수색 3번만 제대로 해보세요. 다 털리고 다 나옵니다. 근데 3번도 안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오히려 덮어주기 바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범죄자들을 살기 좋은 나라 만들었던 이 전 정권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동안에 특검을 할 기회가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걸 다 막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는 책임을 질 시간이다. 저는 그 안에 범죄자들이 일부 있으니까 저렇게 특검을 두려워하지, 아니 숨는 자가 범인이고 떳떳하면 특검 받으라고 본인들이 윤석열 후보 시절에 늘 민주당을 향해서 외쳤던 슬로건인데 그대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필 기정이고 실체 진실의 발견의 시간이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과도하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행한 대로만 물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보복이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거나 프레임질 하는 것은 또 격파당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당장에 자기 지금 소속 의원들 가운데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경호, 나경원, 이건 뭐 지금 뭐 딱 윤상현도 윤상현 뭐 기본이고,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받아야 돼. 예. 다 그렇게 받아야지. 뭐 거기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최혜병 그리고 사건도 최혜병 있죠. 관련해 가지고는 임종득, 주진우 그렇습니다. 다 해당되잖아요. 당시 안보실 근무했고 법률비서관이었고 예. 전화 이시원도 통화내역도 다 받아요. 나왔고 이시원도. 이시원도 나와야 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지금 170일 동안 120명의 검사를 투입한다, 이게 검찰청 큰 검찰청 규모다 이렇게 하면서 보복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단적인 예만 들어볼게요. 170일 동안 1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사건이랑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개 특검에다가 수사 대상은 한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150명의 검사를 투입했어요. 예. 사람 한 명 잡으려고요. 예. 정치 보복은 이런 걸 보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보복과 정당한 수사의 차이는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보복입니다. 예. 근데 증거를 타겟으로 하는 거는 보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수사예요. 예. 이거는 지금 내란 외환이라든가 명태균이라든가 최혜병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증거를 따라가는 거고, 증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거기 서 있었던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멀쩡하게 있는 사람 하나 딱 집어가지고 저 사람을 탈탈 털어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혜병 특검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도 좀 협조하고 그럴 것들이 꽤 많이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다시 또 이제 제가 불려나갈 것 같은데. 불려나간다기보다는 뭐 이제 참고인 조사겠지만, 예, 참고인. 혹시 그 안에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번에 특검이 이렇게 이제 가동이 되면 좀 더 진술하고 뭐 그럴 만한 팩트나 사실도 있으신가요? 사실 기존의 것들은 제가 수사기관에서 공수처라든가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고 자료도 다 드려놨어요. 네, 뭐 지금 와가지고서는 근데 그간에 제가 몰랐던 사실관계들이 추가적으로 또 막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좀 더 좀 조직 그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갖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그때 김기현 변호사님이 공수처인가 뭐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받은 자가 사실은 누구 변호사 이종호의 이종호의 변호를 했던 예. 출신이라는 걸 듣고 와, 그거 모르셨어요? 몰랐죠. 이야.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신고를 했겠습니까? 거기다. 그거 완전히 그냥 호랑이 아가리에 그냥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사 지금도 있나요? 아마 그 부장 검사는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해당 평검사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 뒤로 수사팀에서는 빠졌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이미 자료는 다 넘어간 뒤여가지고 네, 그자는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참 좋고 황당했을까. 그래서 저도 그걸 며칠 뒤에 알았어요. 예. 어떤 기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수처에 연락도 해가지고 제가 막 항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공수처에서 뭐 이렇다 하게 압수수색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예. 그러고 뭐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소식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제가 진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언론에 흘러나와서 예. 예, 마치 이제 증거 인멸을 하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예, 그렇게 나오고 해서 상당히 그때는 참 여러모로 참담하고 개인적으로도 예.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된 특검이 사실은 서로 별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최혜병 순직과 관련된 내용에 이종호도 등장하고 임성근이도 연루가 돼 있고 결국은 다 김건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만날 수가 있다. 네. 예,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도 이종호가 들어가 있고 최혜병 특검에도 이종호가 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둘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둘 특검은 건물을 좀 가까운데 이렇게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예. 서로 좀 정보 교환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란 특검도 사실 김건희를 향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3특검이 사실상의 김건희 특검의 확장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에 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되면 이제 세 분의 특검이 임명이 되고 이제 특검보도 숫자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각 특검마다 이제 브리핑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각 특검 간의 이런 수사 체계에 또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의 우리가 특검을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요. 전 이 특검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써왔던 암흑의 세력들이 거의 뭐 민낯이 이제는 다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는가. 다시는 검찰이라는 이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거나 또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짓을 다시는 못하도록 우리가 내란도 막아야 되지만 그 반정치의 일종인 검찰 의존 정치 이걸 끊어내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많이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떨려도 어떡합니까?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그럼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전 이번에 좀 발본색원하는 그런 좀 명실상부한 특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장미 변호사님은 새 특검 중에서 어떤 특검을 제일 주목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제가 그 주변의 변호사님들이랑도 이야기할 때, 야 김건희 특검에 투입되는 그 검사 수가 내란 특검보단 적은데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혐의가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 명징하게 드러난 부분만 해도 상당히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혐의만 16가지고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건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선인한테 다 얘기해뒀으니까 뭐 염려 마시라고. 그럼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윤상현이한테 말이야 시켰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국민들한테 브리핑까지 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기자회견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공천 권력에만 개입했나요? 아니요. 이건에도 개입했습니다. 취임 전에는 샤넬백을 무려 800만 원이 넘는 걸 받아요. 취임 이후에는 1,200만 원짜리. 두 개 합치면 그게 지금은 한 3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고스란히 갖고 있었나요? 들킬까 봐 그러는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걸 또 바꿉니다. 2차례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못 나가겠다. 대선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대선 후에는 이거 망신주기라서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170일 동안 40명의 파견 검사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단죄하는 거 이걸 정치보복이라 이야기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국민 역풍 맞을 거예요. 심판받을 겁니다. 이미 심판받고 있지만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하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하나가 김규현 변호사님 800에 7070 이 전화가 누구 전화인가 그게 참 궁금한데 혹시 그 안에 이렇게 쭉 겪어보셨는데 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전 처음에 윤석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왔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 질문에 있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라도 대답을 해라 그래. 근데 그것도 대답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김건희인가? 라고도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그 번호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어떤 부속 공간에 있는 번호다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결국 윤석열이었던 것이 아니냐. 뭐 지금은 그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일 예,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내선 번호들, 간의 통화 이런 것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 거 추가로 확보해 보면 좀 더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무슨 내용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특검하면 이런 거 다 나오겠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뇌물 사건 그 검찰에서 누가 덮어줬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지론이 뭐냐면은 주가 조작도 엄벌해야 되고 자본주의의 적이거든요. 근데 그 자본주의의 적과 같은 그 범죄를 대한민국의 검찰이 덮어준다? 이거 정말 더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조태용 원장하고도 전화를 주고받았다. 또 한동훈한테 비대위원장한테도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문자를 보냈다 씹혔다.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이나 그 당시에 뭐 심우정 총장이나 뭐 검찰 라인에다가는 연락 안 했을까요? 아니 고양이가 생선가게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핵심은 그동안의 범죄들을 다 밝혀내는 것과 이걸 누가 덮어줬는지까지도 싹 다 한번 이번에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창수하고도 통화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창수. 예. 거기가 이제 주범이잖아요. 사실 불기소 주범이죠. 처분을 하는 중앙지검장이고. 그럼 이창수랑 누가 연락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본인들이 떳떳하면 지금 왜 도망갑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지금 조상원 4차장 검사 다 그 담당자들이 도망가기 바쁜데 제가 이거를 쫄아서 도망갔다 해서 쫄튀라고 얘기를 했는데 쫄아서 튄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고발 사주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세관 마약 사건도 있어요. 세관 마약 사건도 있고. 근데 많이 마약 있죠. 사건은 지금 갑자기 검찰이 또 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특검이 통과가 속대를 됐는데. 그거 참 기가 찬 노릇인 게 이거는요. 제가 여러 기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조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검 기자들, 친국민의힘 기자들 예. 이런 사람들조차도 세관 마약 사건은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너무 이상하다고. 그때 보면은 영장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남부지검에서 영장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남부지검도 보니까 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누가 바꿨냐.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또 인천지검에서도 원래 그 세관마에 거기서 예. 인천지검에서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전화 받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관련되었다는 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데 어찌되었건 그런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이거를 뭐 특수단을 구성을 한다. 찜찜하죠. 신인규 변호사가 쓴 보수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네, 그녀라고 표현은 했는데 이제 와서 밝히지만 김건희였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다 알긴 아시는데. 알았어. 많은 분들이.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보수의 종말로 썼었죠. 그럼 뭐 김건희지 뭐 정난정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기존에 해왔었으면 이렇게까지 뭐 수사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본인들이 그동안에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기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수사 외압 누구 이것도 다 외압이죠 사실상. 내지는 외압 내지는 뭐 공범관계 뭐 이런 걸 텐데 할 수 없는 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겁대가리 없이 한 겁니다. 그동안에. 본인들이 검찰 출신이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잘 덮으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국민들 앞에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약간 사각지대인 것 같아서 언급해드리자면 그 원희룡 장관 있지 않습니까? 막 민주당 간판 내려야 된다고 소리 지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니 양평 고속도로가 왜 제대로 가던 게 왜 김건희 그 부모님 집으로 갑니까? 처갓집으로 왜 갑니까? 노선이.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하나부터 열까지 미스테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그 최지용 목사님 몰래카메라에 보면은 그 명품백을 전달하고 나서 나올 때 그 듀티프리 갖고 있었던 그 가방 무슨 면세점이냐 이거는 무슨 선물이 또 들어있느냐 뭐 과거에는 뭐 서류 봉투라고 뭐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서류 가방을 왜 듀티프리 가방에 넣어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밝혀야 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특검이 돼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이거 증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걱정하는 거지요. 특검도 기대를 해보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석열이 경찰에 2차 소환도 불응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세운 이유가 범죄 사실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 특검이 어차피 들어가면 재구속이 되겠지만 지금 이것도 일단 1차, 2차 출석 불응하면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됩니다. 사실은 뭐 관례적으로 3번까지 출석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출석 요구 안 해도 이 사람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발부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해 오고 구속을 시킨다면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걸 체포해 와가지고 구속을 해버리면은 특검 일정이랑 이게 수사가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죠. 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체포해 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거를 매를 번다고 그러죠, 장미 그렇죠. 변호사님. 이거는 구속 가능성을 본인이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그 공식 일정 나오기 전에 YTN 기자랑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2차 소환 통보가 갔다고 하는데 나갈 겁니까? 했더니 안 나간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요건이 되지 않는다.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피해자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소환의 대상자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청취한 다음에 판단 내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법 위에 아직도 서 있습니까? 본인은 일반인이에요. 본인은 전직 대통령 지위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그런데도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정말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유죄를 피해 나가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죄인들은요, 본인이 죄 지은 건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엄두가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건 운운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 윤석열은 양심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영장도 청구했을 거고 또 기소했다가 무죄 난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수사 대상자가 됐을 때는 나는 안 지켜. 나는 법의 예외야. 라고 여전히 저런 내란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내란 사범과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햇빛을 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그게 위협이고 불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수사기관이 저 정도의 죄질과 저 정도의 반성이 없고 개정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오늘이라도 바로 체포영장 쳐서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들어가면요. 지난번에는 지기현과 심우정의 콤비 플레이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기현과 심우정도 전 수사 대상으로 봐요. 뭐 룸살롱이든 뭐든 이제 밝혀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어떻게 내란 속에 저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법을 바꿔서까지도 풀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까지도 전 다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가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바깥 생활은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하고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